송파 글마루 도서관의 영화와 책의 만남 진행을 맡은 마이데일리의 곽명동입니다. 다섯 번째 소개해드릴 영화는 픽사 스튜디오의 토이스토리 4입니다. 픽사가 4편을 만든다고 했을 때 우려가 많았습니다. 2010년 토이스토리 3가 시리즈를 감동적으로 마무리한 상황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그 감흥을 해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우려에 불과했습니다. 토이스토리 4는 과거의 유산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의 가치관을 불어넣었습니다. 토이스토리 3에 이어서 또다시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큰 성공을 거둔 영화입니다. 토이스토리 4와 함께 읽어볼 책으로는 이진경 선생님의 삶을 위한 철학 수업, 그리고 너도 나도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영화를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이스토리 4는 우디가 장난감으로서 운명을 거부하고 도망간 포키를 찾기 위해 모험에 나서게 되고, 그리고 우연히 오랜 친구 보핍을 만나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토이스토리 4의 첫 번째 키워드는 보수적 세계관의 탈피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토이스토리 1편, 2편, 3편은 결국 하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난감은 아이들 곁에 있어야 한다, 이것이죠. 우디는 자신의 주인 앤디 곁을 떠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장난감은 주인과 함께 놀아줄 때 빛을 발한다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세계관입니다. 전혀 변화하지 않으니까요. 시리즈의 플롯도 똑같습니다. 누군가 납치당하고 장난감 군단이 구출해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장난감은 무조건 주인 곁에 있어야 한다는 주제를 시리즈 3편 동안 반복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자라면서 장난감을 더 이상 갖고 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토이스토리 3에서 앤디가 대학생이 되면서 새로운 주인 보니에게 장난감들을 건네줍니다. 토이스토리 4에서 보니는 더 이상 우디와 놀아주지 않습니다. 우디는 상실감에 빠지죠. 그러면서 예전 여자친구 보핍을 우연히 만나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됩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인 셈이죠. 어떻게 보면 토이스토리 4는 오성윤 감독의 언더독과 비슷합니다. 언더독이 토이스토리 4보다 먼저 개봉했는데 토이스토리 4를 보다가 언더독과 내용이 흡사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언더독의 주인공 뭉치 역시 주인에게 버려집니다. 뭉치는 주인을 그리워하며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테니스공을 입에서 놓지 않죠. 그러다가 산에서 들개 바미를 만난 뭉치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깨달음을 얻고 바미 가족, 그리고 유기견 짱아 일행과 먼 길을 떠납니다. 우디는 보핍, 뭉치는 밤이라는 여성 캐릭터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도 비슷하죠. 우디와 뭉치는 장난감과 반려견은 주인의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는 관념에 갇혀 살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 도주의 선을 따라 질주합니다. 니체의 말처럼 우리 안에는 우리를 넘어서는 존재가 숨어 있습니다. 토이스토리 4에서 우디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우디는 뒤늦게나마 또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뭉치 역시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생각한 대로 살기 위해 비무장지대의 평화로운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노마드의 삶입니다. 노마디즘은 기존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부정하고 끊임없이 불모지를 옮겨다니며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핍은 노마드의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9년 전 우디와 헤어질 때 아이들은 장난감을 버리게 마련이야 라고 말하면서 쿨하게 떠났습니다. 전 시리즈에서 얌전하게만 보였던 보핍은 진취적인 캐릭터로 변해 있었습니다.
보핍은 놀이공원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우디가 장난감은 주인이 필요하다고 말하니까 보핍은 주인이 왜 필요해? 이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디가 계속 보니에게 돌아가려고 하니까 보핍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때 우디는 의리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주인을 잃은 장난감이 이해를 못해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보핍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난 주인을 잃은 장난감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도 주인 없이 잘 살 것 같은데? 라고 말이죠. 보핍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불모지를 옮겨다니며 스스로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했죠. 보핍은 노마드의 전형입니다. 그러나 우디는 노마드의 삶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과의 의리를 지켜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토이스토리 4는 우디가 주인에게 종속된 노예의 삶을 끊어내고 자기 운명의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영화가 노마드라는 한 가지 삶만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인을 그리워하는 장난감 개비개비도 등장하니까요. 그리고 옛 친구들은 여전히 보니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강한 여전사의 등장입니다. 이 영화는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았죠. 토이스토리의 1편, 2편, 3편은 우디와 버지의 이야기가 중심이었는데 이번엔 보핍의 이야기를 더욱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보핍은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의 퓨리오사와 유사합니다. 퓨리오사가 보스 임모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데요. 보핍은 인간 주인의 품을 떠나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창조합니다. 보핍은 오른쪽 팔이 부러진 채로 등장하는데요. 퓨리오사 역시 한쪽 팔이 없습니다. 퓨리오사가 8기통 엔진 2개가 달린 전쟁기계 월리그를 운전한다면 보핍은 스컹크로 위장한 차를 몰고 질주합니다. 토이스토리 1편은 1995년에 나왔죠. 픽사 제작진은 1992년부터 스토리를 구상했습니다. 당시에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강인한 여전사 캐릭터를 구상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우디와 버지가 CD의 집에 갇혀 있을 때 바비가 코만도 목장을 하고 기습하는 내용을 담았었죠. 바비 캐릭터는 터미네이터 2의 사라 코너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형회사 매텔이 바비 사용권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픽사는 24년이 흐른 뒤에 기어이 여전사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토이스토리는 우디와 버지의 버디 무비에서 출발했습니다. 픽사는 48시간, 흑과 백, 델마와 루이스 등을 참고해서 이야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를 대표하는 카우보이 우디와 우주 개척 시대를 대표하는 우주 비행사 버즈 캐릭터를 각각 만들었죠. 우디라는 이름은 존 포드 감독 등의 서부 영화에 등장했던 흑인 성격파 배우 우디 스트로드의 이름을 따왔고요. 버즈는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버즈 올드린에서 가져왔습니다. 서부와 우주는 남성의 모험지대였잖아요. 토이스토리는 지난 3편까지 우디와 버즈가 중심이었습니다. 픽사는 4편의 보핍을 통해서 여성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디가 내 부채에 뱀이 있다는 말이 나오는 소리상자를 개비개비에게 주는 모습도 그런 차원에서 상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픽사는 각자 새로운 길을 떠나는 장난감을 통해 시리즈 5편에 대한 기대감을 남겼습니다. 여전사 보핍이 합류한 토이스토리 시리즈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지도 주목하게 됩니다. 토이스토리 4와 함께 읽어볼 책으로는 이진경 선생님의 삶을 위한 철학 수업입니다. 이진경 선생님 굉장히 유명하죠? 1987년 사회구성체론과 사회과학 방법론, 일명 사사방으로 불렸던 책으로 널리 알려졌고요. 이어서 철학과 굴뚝청소부, 필로시네마, 노마디즘의 책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책은 자유를 주제로 삼은 20편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 가운데 토이스토리 4와 함께 생각해 볼 만한 글은
지성의 노예와 지성의 주인이라는 글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아는 세계에만 갇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믿는 것만 옳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죠. 저자는 아는 세계만을 보고 당연하다고 믿는 것만을 보는 한 자명하다고 믿는 관념의 힘 안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관념의 힘은 곧 권력일 텐데요. 그 권력에 충실하게 복종하는 노예인 것이고 익숙한 관념의 노예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익숙한 관념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 다른 것을 보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들을 비난하는 것을 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그게 어떤 종류의 일이든 내 지성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지성이 자명하다고 가정하는 전제에 대해 다시 생각할 기회, 그럼으로써 내 지성의 한계를 확장할 기회를 얻어보라고 저자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말하지 말고 대체 왜 그랬을까? 라는 질문으로 바꿔보라는 거죠. 우디의 예를 들어보죠. 우디는 보핍을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장난감은 주인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데 보핍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요. 모험이 거듭될수록 우디는 보핍이 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보핍과 함께 노마드의 삶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지적인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새로운 지성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두 번째 책은 2018년 출간된 김수영 50주기 기념 시 해설집 너도 나도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입니다. 김수영 연구의 회원 14명이 집필한 책이고요. 회원들이 4년간 매월 한 달 이상 모임을 가지면서 총 170여 편의 시를 분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도가 높은 시 116편을 선정해서 각각 복수의 시를 분담해서 해설을 쓴 뒤 합평회를 통해서 글을 가다듬어 출판을 했습니다. 김수영 시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풀, 폭포 같은 시는 고등학교 시절 국어 시간에도 많이 배우셨죠? 저는 이 책 중에서 달나라의 장난의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시가 조금은 긴데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뒷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각하면 서러운 것인데 너도 나도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 공통된 그 무엇을 위하여 울어서는 아니 된다는 듯이 서서 돌고 있는 것인가. 팽이가 돈다. 팽이가 돈다. 이 시는 1952년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나와 부산에서 혼자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쓴 김수영의 전후 첫 작품입니다. 이 시에서 너도 나도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가 마치 유목민의 삶을 지칭하는 것처럼 저는 들렸습니다. 유목민은 불모의 땅에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팽이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회전하며 서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스스로 도는 힘을 지키는 일은 김수영 시인의 말대로 서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서러움을 극복해내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도는 힘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